자, 이제 법의 적용의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는 거기 대전제, 소전제, 결론 그 형태로 나오고 용어 정리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전제는 추상적 법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법규 이게 존재할 것이고, 자, 추상적인 법규가 있고요. 자, 소전제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살인을 저질렀다는 구체적 사건이 나오게 된다. 자, 사건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일종의 판결이 나온다는 얘기죠. 판결이 나온다. 자, 이게 이제 법의 적용 기본적 논리입니다. 추상적 법규라는 대전제가 존재하고, 자, 구체적 사건이 발생하는 소전제가 나오고, 거기다 결론 내리는 것이 판결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의 적용 순서상 문제이고요. 자, 사실 확정의 방법이 나옵니다. 사실 확정은 일반적으로 우리 법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그 용어적인 문제에서 입증이란 말 나오죠. 입증은 말 그대로 뭐죠? 우리 사실 확정할 때, 자, 사실 확정의 방법으로 소개된 것이 입증이다. 우리 증거를 증명해내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일정 자료로 증거를 주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 가는 것. 이런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입증 책임을 하는 것. 누가 증명할 부담을 갈 거냐. 그래서 입증 책임을 하는 것은 누가 부담할 책임을 짓는 것이냐. 이런 문제고요. 입증 책임의 문제는 우리 민사나 행정상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입증 책임 분배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배되어 있다. 자, 분배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고든 피고든 당사자 모두가 책임을 집니다. 당사자 모두가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을 증명하라는 이야기죠. 원고는 원고대로, 피고는 피고대로. 그래서 원고, 피고가 알아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해라. 이게 기본적이고, 형사상에서는 누가 입증 책임을 지죠? 검사가 공소권자이기 때문에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추정하고 간주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추정이다. 자, 우리 추정은 법의 규정을 보게 되면 법에서는 뭐뭇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추정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고, 또 간주입니다. 간주는 우리 의제란 말도 씁니다만은 여기는 우리 법의 규정에서는 보통 뭐뭇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추정의 의미는 법외로 추정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입증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죠. 추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입증의 번거로움이죠.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추정 규정을 둡니다. 대신 추정의 규정을 뒀기 때문에 입증을 해버리면, 즉 반대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 반증을 한다. 자, 반증을 해버리면 번복이 가능한 것,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추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간주나 의제는 법에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법에서 딱 본다고 말 그대로 못을 박아놨어. 그래서 여기는 반증 자체를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법에서 본다고 해서 우리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과 간주 그 차이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유추하고 준용입니다. 그럼 유추 해석 봤잖아요. 유추락 하는 것은 법의 해석상 방법입니다. 법 해석의 방법으로 소개되는 것이고, 자, 준용은 준용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자, 이 말은 어느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그 규정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그걸 다시 쓰면 중복되기 때문에 입법 기술상의 방법이다. 법을 만들 때 기술상의 방법이 준용입니다. 어떤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그 규정을 다시 써야 되는데 그 쓰게 되면 내용이 같은 중복되기 때문에 그냥 그 규정을 준용한다. 법을 만들 때 기술상 방법이고, 유추는 해석할 때 방법이다.
규정이 없다면 유사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해석상의 방법이다 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의하고 악이란 말 나오잖아요. 자, 이것도 보통 여러분들이 법을 전혀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선이면 한문이 착한 뜻이고 나쁜 뜻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법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회에서 쓰는 그 용어하고 틀리죠. 자, 선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선이 삼자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모르고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실을 알고 해버렸다 그럴 땐 악이란 말 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면 악이, 모르고 접근했다면 선이. 그 사람이 만약에 저당답인 사실을 모르고 나는 그 집을 계약했다. 그럼 난 선이 삼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알면서도 했다면서 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건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법의 효력입니다. 자, 실질적 효력은 실효성 문제 나와 있죠. 사당성이 있어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형식적 효력에 관한 문제 하나 봅니다. 자, 법의 시간적 효력이 나와 있죠. 그 내용만 잠깐 보충을 드릴 겁니다. 자, 법의 시간적 효력 해가지고 법은 자,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법이라 하는 것은 시행되는 날, 그죠? 그래서 핵조력은 성문법에 관한 것입니다. 자, 보통 불문법은 효력이 없으니까요, 시행이. 그래서 성문법은 시행된 날부터 폐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법의 효력 발생 시기죠. 보통 우리 법률입니다. 그래서 시행 날짜에 관한 문제인데, 일반적 성문법은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효력은 언제 발생할 거냐? 발생 시기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보통 공포 후 20일 경과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다 규정을 두는데, 법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규정을 두거든요. 규정을 두면 그 규정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근데 규정이 없다면 공포하고 며칠 경과죠? 20일 경과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법률은 불소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소급되지 않는다, 이 원칙이죠. 자, 불소급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만약에 법률이 이때 제정이 됐습니다. 법률 효력은 이렇게 발생하겠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효력이 이때 발생한다. 근데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이죠.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 법률이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소급이 되는 것이에요. 소급. 자, 그러면 만약에 소급이 되어버리면 과거에는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행위했어. 과거에는 범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 법률 만든 범죄가 돼가지고 이 이유는 처벌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 사건까지 소급을 시켜버리면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범죄가 언제 될지 모른다는 불안정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률은 소급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효력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지 과거까지 적용시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경과법, 경과규정이 있죠. 자, 그래서 경과규정. 자, 법이 적용될 때 보통 부칙 등에다가 국법이 적용될 거냐, 신법이 적용될 거냐. 언제 이후 사건은 신법이 적용되고 언제 이전까지는 국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신법이나 국법의 적용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걸 경과규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하나 봐두시고요. 아울러서 법의 효력상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석지주의가 원칙이고 보통은 예외적으로 석인주의가 적용된다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석지주의는
영토주의라고 그러죠? 이게 보통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으면 전부 다 대한민국 법을 적용받아라. 이게 영토 공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예외적으로 속인주의가 적용됩니다. 속인주의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아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래서 속인주의는 우리가 혈통주의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필리핀에 있어. 필리핀에서 말 그대로 살인을 했어. 도박을 했어. 그러면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또 속주주의는 우리나라 땅에 있으면 애국인도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아라.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봐두시고요.